안녕하세요. 네오 IT 팀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쪽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해보겠는데요.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과 이 스마트 팩토리, 이게 이제 모든 제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또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또한 그 문제점과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무역협회라는 곳에서 보고서 신성장 연구실 이중용 수석연구원이 만든 자료가 내용이 많은데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이 빠르게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어떤 전략의 하나로 제조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죠. 기업이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그런 비즈니스에 유용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기업의 앞으로의 그 성장과 그다음에 무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바로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수적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이 기업 내 데이터들이 사일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통합되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했더라도 그걸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또 하나 전략은 이 제조 공정을 지능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공장 자동화는 과거에서부터 이 공장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AI와 빅데이터, IoT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 제조 공정을 지능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때 바로 이 지능화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시스템의 호환성과 비용 부담, 이게 가장 큰 현재의 걸림돌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이런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려면 사실 구축 중인데, 이런 구축 중인 기업들이 거의 한 77%, 80%, 79.8% 정도가 아주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초 단계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수작업을 약간 전선화시켜서 데이터를 현재 수집해 한 단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 단계에서 정말 지능화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IT, 정보 기술과 그다음에 OT라고 하는 운영 기술을 갖다가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능형 자동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 판매 물류 채널을 디지털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이 붕괴된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물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공급망을 빠르게 디지털화시키고 자동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객의 경험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활용하는 거죠. 이게
고객 경험의 데이터를 실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포커스는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딱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을 진화시키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 이러한 활동은 사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경험 데이터, 이거를 활용한 제품의 서비스화 전략, 단순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이런 제품을 서비스화 시키는 전략,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수집, 통합, 분석, 활용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IT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고객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게 이제 이걸 구축하는 거, 이게 바로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이제 이런 네 가지 단계, 이런 과정들이 다 디지털 전환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제조업 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진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제일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점들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클라우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 제조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해야 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건 비즈니스에 유용한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야 고객 가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조 공정을 진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고객에게 도달하는 채널을 혁신시키는 것, 채널, 그리고 이 경험,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 이 네 가지를 잘 해야만 이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스마트한 어떤 제조, 스마트한 공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화시키고 디지털화시키고 통합하는 작업, 이게 바로 미션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리고 고객 가치를 증대하고, 그러면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거를 하면 좋다는 건데, 일단 이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안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기술의 확산, 그리고 지금 전환, 기업의 활용, 이게 이제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조직력을 혁신한다.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의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제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뭐 데이터 유통, 거래 같은 거에 대한 법규, 규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고, 보안, 로드맵, 이런 게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 각설하고 뒤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만 하자면, 일단 클라우드, 그럼 제조업의 클라우드가 도대체 뭐길래 제조업의 클라우드를 적용하면 좋으나, 이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이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가 어디서나 간편하게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정보 기술의 자원을 신속하게 이용하는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용자는 원격 단말기에만 있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본인 PC겠죠. 네, PC거나 어떤 컴퓨터 단말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에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구름이지 않습니까? 구름입니다. 클라우드라는 보이지 않는 이런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서버 자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기로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것이고, 서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스토리지, 기술, 이런 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버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자원을 쓰는 것이고, 그 결과만
사용자 단말기 화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컴퓨터 성능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고, 이 사용자는 그냥 컴퓨터의 성능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만 하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절약되고, 또 클라우드는 자기가 쓴 만큼만 또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컴퓨팅 자원을 주문형 아웃소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에 반면에 온프레미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요. 그 자원을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후 장비 교체 없이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점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시킨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전기세라든지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온프레미스 방식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클라우드는 그럼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상화와 분산처리죠. 가상화라는 거는 또 물리적 서버가 하나의 다수의 물리적 서버를 가상 서버로 통합해서 한다거나, 또 물리적인 서버를 다수의 가상 서버로 분할해가지고 분산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물리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산 처리, 이거는 데이터를 갖다가 병렬로 처리를 하는데, 서버를 여러 개 이렇게 병렬을 구성을 하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이거를 분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동시에 처리를 하고 결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 주로 분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게 장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거죠. 주문형 셀프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광고면 네트워크 접속, 여러 가지 단말기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본인의 PC에다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말기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이고, 자원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 사용자가 자신이 쓰는 그 자원의 위치, 이걸 보완화시킬 수 있는, 신속하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처리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스케일 다운이라고 해요. 처리 능력을 낮추시면 자기가 쓴 만큼만 비용이 청구되고, 그래서 고사의 컴퓨터가 필요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적인 비용, 이용만큼만 결국 부과된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파일 서버, 데이터 분석 서비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게 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공급 모델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든지, 플랫폼 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크게 보면은 이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적용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분으로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는요, 이용 모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좀 취약하고요. 이 프라이빗은 어떤 특정 조직, 제한에서만 하는 그런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개를 섞으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이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한 관련된 어떤 서비스의 범위들, 그런 예시들, 그런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AWS,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좀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성장세는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세계에는 사실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방식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국내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로 많이 비중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이 점점 뭐 성장 중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뭐 기업별로는 뭐 AWS, MS, 애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사실 거의 주도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신규 투자 뭐 많이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지출 금액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기업의 어떤 IT 서비스 기본이 될 것이다라는 걸 자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트렌드는 결국 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하이브리드 운영 전략을 현재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2025년까지 기업의 인프라 비출액이 60%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IoT 분야 같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빠르게 또 성장 중이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어떤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용하다 보면 클라우드 서버가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거든요.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응답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장애가 발생하면 동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 거점에다가 엣지라고 해서 거점에다가 별도의 서버를 운영하고 여기 통해서 어떤 1차적인 중요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기타 좀 처리가 늦은 거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또 응답을 해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하를 좀 줄일 수 있고 응답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거 하시고, 그럼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클라우드 좋은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 이거는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경쟁력을 올리는 겁니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을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목표고요. 결국은 이 생산성 향상,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걸 하려면 결국은 제조업의 생산 활동, 이거를 디지털 전환을 시켜야겠죠. 먼저 자동화를 먼저 하는 거죠. 자동화가 된 다음에 그다음 이걸 이제 지능화 시키는 거죠. 지능화를 잘 시키면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분석 활동을 해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단계별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해야만 그러한 기업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키워드. 그리고 또 고객가치 증대, 이거를 또 하려면 결국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전환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객 가치를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코스트는 낮추고 가치는 올리고, 이게 바로 선순환,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에요. 결국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디지털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야 됩니다. 공장에 있는 또는 모든 설비에 있는 이런 자재가 속도, 이미지, 속도, 이동거리, 연료량, 심박수 체온, 가스 농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들은 그럼 어떻게 수집하냐? 바로 이 IoT 디바이스, 이걸 가지고 수집을 많이
합니다. 기업의 그 서비스 시스템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DAS, 데이터 애퀴지션 서버라든지, 뭐 DAQ,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시스템들이 불리고요. 이런 디바이스들 중에 이제 뭐 PLC도 있을 거고요. 뭐 디스트리뷰션 컨트롤 서버라고 해서 DCS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냥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시각화를 하는 것이고 그의 상황에 맞는 의사를 좀 잘 내려야 되고 분량을 또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뭐 트리거라든지 그런 것들 알람, 내기 변수 업데이트 잘 하고 그래서 결국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 거죠. 그걸 자동으로 주문한다거나 공급계 재배치를 시킨다거나 배송 경로 이런 것들 잘 최적화 시킨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이라든지 현장 관리에 적절하게 활용이 되면 결국 가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플랫폼 이게 결국 중요하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잘 결합을 시키고 그런 것들 생산성의 가치를 잘 증대시키는 이게 목표다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랑 대기업 대비해서요. 사실은 이런 걸 도입했을 때 생산성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조사가 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잘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이런 걸 도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굉장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게 잘 알려져요. 그 부분은 이제 스마트 제조를 위한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치 사슬 이걸 만들기 위한 건데 이걸 하려면 결국에는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 제품을 서비스화하는 작업들, 가치 사슬에 대한 구조 혁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동화에서 지능형 자동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자동화는 현재 자동화 수준 그리고 자동화도 데이터 수집하는 수준에 지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능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바로 마이키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대량 맞춤형 생산하는 시스템을 이미 잘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 서비스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화라는 게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접목하는 플랫폼 이게 이제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플랫폼화 시키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서비스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고객의 사용 경험을 서로 축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품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치 사슬 통합 이런 그 단기별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제조 공정에 최적화시키고 고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하면 효과적이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통합을 시켜야 가치 사슬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 기업의 상황, 우리 상황 현재 수준은 어떠하냐라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편화됩니다. 관리 표준이 부재다. 이런 걸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현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 전사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이게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무슨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비즈니스 이용한 데이터가 뭔지 이거를 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걸 뭔지 알아내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또 어디서 수집해야 되나,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이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고 또 이제 사실 이 데이터가 많이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 없이 이제 막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쌓여봤자 이걸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거죠. 데이터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효용성도 없고 이게 이제 현재 사실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지속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이런 게 부재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이것도 이제 잘 안 돼 있으니 이제 이게 활용도 잘 안 되고 데이터에 내재된 가치 활용이 이걸 또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업 부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잘 해야 된다. 중요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수립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점이고 또 이런 그 통합 관련 데이터 플랫폼 이게 이제 있어야겠죠. 있어야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산 인프라 이런 데서는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를 또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이게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시스템 호환성의 문제점. 호환성 부재, 비용 부담.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환성이 안 맞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도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가 시작부터 이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이런 기업들은 다 기초 단계다. 일단 수집에서 이제 이력인을 추적하는 그런 정도 단계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잘 하면은 이제 자동화 실시간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시간 공정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 중간 2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일단 모기를 지멘스라고 하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게 여기 중간 2단계입니다. 여기 고도화 단계 사물 인터넷과 CPS, 사이버 분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할 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여러 시스템과 호환성 그리고 높은 비용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고 보면 대부분 응답 조사해도 기존 설비에 적용 가능하고 기존 설비에 이 스마트 공장을 적용하려고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겁니다. 기존 설비에 뭐 네트워크 장치도 안 붙어 있는 설비 태반이 데이터 수집 DAS라는 데이터 이러한 그 장치들이 여기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결국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장치들을 사가지고 여기다 부착시키고 통합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구축 비용. 직원들이 그거를 할 역량이 또 안 되니까 또 왜 전문 업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들 또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문제 생기면 서버도 유지 보수 시켜야 되고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장치 고장나면 계속 교체도 해줘야 되고 또 이 관리 유지 보수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보 기술, 운영 기술 이걸 통합을 잘 시켜야 됩니다.
포함시키고 점진적으로 이 기능형 자동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 이런 거 잘하는 기업들이 또 사례가 이런 거, 예를 들어 LS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자동화 추진을 했다고 하고요. 뭐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했다. 이런 사례들. 근데 뭐 사실 문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 스마트폰이나 대규모 투자를 할 돈이 없다. 결국은 돈이 없는 거죠. 모든 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또 판매 물류 채널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돼요. 효율화 필요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하는 게 이제 IT 뭐가 있어요. IL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털화, 이 채널 디지털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 신규 고객 가치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고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사실 뭐 이런 거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 잘 하고 있고 기업들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기업 사이에 뭐 한미약품 이렇게 돼서 이런 판매 유통을 수직 통합했다. 비용 절감하고 채널 플랫폼화 시켰다. 수직 통합이라는 게 생산에서 시스템의 운영까지 전부 다 수직으로 통합해서 다 제품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 수집한다는 거예요. 활용한다는 거예요. 수직 통합.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도 있다. 활용한 제품의 서비스와 제품.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거를 잘해야 기업 경영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제품의 서비스와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조정하는 게 아예 없는 거죠.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새로운 그걸 만드는데 이런 이제 제품의 서비스와 유형이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게 이제 애플, 아마존, 킨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나온 경험을 제공 이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하는 중요하고 이런 것들 잘하는 사례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영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후에 이런 기업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과제들 아까 얘기했던 거 사실 그게 다 과제고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래 기업의 인식 노력 조정하는 빨리 올려야 된다. 전담 조직 필요하다. 전담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프로세스 없는 효과 스마트화 이런 걸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뭐 조직 문화 개선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일단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는 한 것 같고